자, 여러분 ETF가 뭔지도 알겠고 어떤 ETF에 투자할지도 이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골드, 원유, 뭐 항공, IT, 친환경. 그렇지만 이제 저라면은 최근 이제 상승세를 봤을 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혁입니다. 자, 경제시장 생존 법칙. 오늘은 ETF를 투자한다면 어떻게 비중을 정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ETF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과 국내 ETF 중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 위쪽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또 응원 댓글 잊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ETF가 뭔지도 알겠고 어떤 ETF에 투자할지도 이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할까요? 자, 내가 가진 돈을 다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마음 가는 ETF를 매수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ETF가 아니더라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ETF를 내가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주식에 얼만큼 투자를 할 건지, 예금에 얼만큼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자, 포트폴리오를 모르시더라도 본능적으로 이미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혹은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이미 금융 포트폴리오를 실행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분산을 하든 포트폴리오와 분산 투자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누구 돈이죠? 결국 내 돈이에요. 자, 당연히 내가 공부하고 내 돈을 지켜야 되겠죠? 자, 일단 ETF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더 큰 범위인 금융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무슨 뜻이죠? 자,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금융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금융 파트의 분산 투자입니다. 자,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금융 상품은 총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예적금, 증권, 채권, 그리고 원자재, 부동산, 보험,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금융상품의 특징들을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는 것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나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고 비중을 알맞게 싣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을 아시는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펀드는 어디 있나요? 자, ELS는 어디 있나요? 자, 혼란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이라는 것은 주식만을 포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ELS, 즉 주가지수 증권입니다. 증권에 ELS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펀드, 주식처럼 보통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증권에 포함이 됩니다. 즉 증권석에 주식, 펀드, ELS,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ETF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비율이 최적의 금융 포트폴리오일까요? 핵심은 바로 나의 매매 투자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과 그에 따른 위험을 평가해 봐야만 됩니다. 인터넷 혹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안정형,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안전형이라고 하면은 주식이나 펀드 비중을 적게 잡겠죠. 자, 그리고 위험 선호형이라면은 예적금보다 주식이나 펀드 더 나아가서 옵션이나 선물 같은 파생 상품 쪽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은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자, 감소하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수익률을 기대를 하게 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디테일하게 내가 짜고 싶다. 그렇다면은 자산운용사나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난 그렇지만 혼자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원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을 하시고 일정 기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정하고 바로 투자한 게 아니라 해당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익률을 모의로 확인해 보시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ETF에 투입할 비중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하나의 ETF에 몰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전략은 크게 핵심, 위성 전략, 주식, 채권 전략, 그리고 스마트 베타 전략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위성 전략. 이 전략은 시장 대표 ETF와 섹터 ETF의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에요. 자, 이렇게 핵심이 있으면은
위성은 그 주변을 돌고 있겠죠. 그렇듯이 핵심은 코스피 200 ETF와 같은 대표 ETF가 됩니다. 그리고 위성은 특정 업종이나 섹터를 추정하는 ETF가 될 겁니다. 자, 이때 핵심은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ETF의 60%, 원유 ETF의 40% 정도 투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위성 ETF는 성공적인 전망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ETF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드, 원유, 뭐 항공, IT, 친환경, 뭐 다양한 테마 ETF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라면은 최근 이제 상승세를 봤을 때 원유나 항공주 쪽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IT, 뭐 골드, 그 외에 이제 기술주들은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못 올라간 종목들이 원유 항공주들입니다. 특히 항공주는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행주들도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배포가 전 세계적으로 풀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원유 소비량이 늘 것이고 항공 소비량 늘겠죠. 여행 관련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호텔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소비재 같은 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식 채권 전략. 이 전략은 수익성 자산인 주식과 안정성 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분산 투자는 금융상품별로 자금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융상품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대표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략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주식 ETF와 채권 ETF의 비중을 일단 5대5 정도로 일단 잡아두세요. 자,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부양되는 시점에서는 주식 ETF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두세요. 자,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럼 조금 이제 악재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ETF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자,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밸런스를 잡는 것인데 기간은 성향에 따라서 한 달 간격, 분기 간격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작업을 금융용어로는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시장에 맞게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수익을 노리는 전략. 이게 바로 주식 채권 분배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베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베타는 쉽게 말해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장 대비 특정 종목이나 섹터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성에 응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베타가 낮게 되면은 경기 변동에 둔감하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베타가 낮은 대표적인 섹터가 전기, 가스 이런 종목들이에요. 자,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덜 떨어지고 반대로 경기가 막 좋아진다 하더라도 엄청 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처럼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 혹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를 결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베타 전략이라는 거죠. 자, 스마트 베타 전략은 실행하는 시기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또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나 개인분들에게는 이 전략을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인데 그 안에서 또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베타 전략을 간단히 짚어드리자면은 자, 로우볼 전략, 밸류 전략, 퀄리티 전략, 그리고 스몰캡 전략, 고배당 전략, 모멘텀 전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밸류 전략은 기업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에 투자한다면 수익이 높다는 것을 노린 전략이고요. 한마디로 가치 투자죠. 당연히 PER, PBR을 적용하면 될 텐데 PER, PBR 모르신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친절하게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추가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베타 전략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몰캡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략은 중형주 및 소형주에 투자를 하면 전체 시장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솔직히 저는 이 전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 일명 잡주에 투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스마트 베타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을 검색하고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 베타 전략은 개인이나 초보자에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ETF의 투자 전략, 특히 어떤 전략과 포트폴리오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사실 포트폴리오 전략에 정답은 없죠. 자, 나의 성향과 내가 추구하는 투자 전략, 나의 투자 철학
이런 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산 투자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수익률과 위험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투자를 원하고 그 투자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죠. 혹시 나는 너무 몰라서 결정 못하겠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수익률이 꾸준히 높은 펀드를 가입하시고 차근차근 금융투자를 공부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꽤 길어졌던 ETF 분석이었습니다. 총 3편에 걸쳐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만큼 ETF가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업로드해드린 ETF 영상 2건도 복습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유용하고 유익한 경제시장 생존 법칙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